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신문은 소설가인데 프리라이터고요.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작품을 쓰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계속 썼는데 예. 저는 한 번도 붓을 꺾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소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것은 자기소개서 강좌가 아니라 소설 쓰기, 기본적 산문 쓰기에 관한 강좌였습니다.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도 스토리 구성법을 배우러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강습생들이, 소설을 배우러 온 강습생들이 저에게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왜 가르쳐 달라고 하지? 그건 작가들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요, 숨 쉬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자기소개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 굉장히 후회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봐줘야 되니까 내가 써야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마침 자기소개서 강좌를 하다가 제가 제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생겼어요. 쓸 말이 없어요. 전 제가 좀 훌륭하게 살았다 생각했거든요.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저는 자기소개서를 뭐 썼냐면, 어젯밤에 어떤 차가 제 주차된 제 차를 받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는지 이런 얘기를 막 쓰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쓰고 있지? 처음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자 돌아가보자 하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 신문에 소설 연재를 의뢰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공포예요, 공포.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있는데 환각처럼 뭐가 보이냐면, 레포트 쓸 때, 일장 쓸 때 그 기분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다가 아니야. 줄줄줄줄줄줄 써있는데 내가 그걸 세상에 글자 하나하나 다 쳐야 된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원고를 처음에 청탁받은 소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온갖 막 여기 이제 천사와 악마 속삭이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잘한다고 쓰고 있냐? 너 지금 그거 써갖고 되겠어? 맞춤법 틀렸네. 아이고, 너 그렇게 써가지고 다 치워지겠냐? 너 지금 무슨 말 쓰는지는 알고 있냐? 이런 생각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기분이었던 거죠.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는 게. 자기소개서는 흔히 대학을 들어갈 때, 그리고 회사를 들어갈 때, 또 대학에서 숙제로,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그리고 나중에 재취업을 할 때 등등등 쓰게 되거든요.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죠. 학창시절 중 성취감을 느낀 경험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학 다니면서 성취감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우리 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를 사귀었을 때였거든요. 이거 박수 치실 줄 몰랐는데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 걔가 3차 술자리에서 술 진짜 많이 취했을 때 내가 4시간만 사귀면 안 돼? 이래가지고 4시간만 사귀었거든요. 그거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낭여행 간 거 뭐 솔직히 성취감이 아니고 가야 되니까 가잖아요. 토익 우리가 전부 다 성취감 느끼기 위해서 이 영어가 너무 즐거워 이렇게 영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모든 건 내 자발적인 재미에서, 의도에서, 나의 성취 욕구에서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학교라는 곳에 들어선 순간부터, 취업 전선에 들어선 순간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저거 재밌겠다 이렇게 하고 가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교본과 우리의 히스토리는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벗어나기 너무 힘들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정말 그놈의 글로벌 의식이 있어요. 글로벌 의식을 느낀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보래요. 무슨 글로벌 의식? 왜냐면 외국인 친구도 하나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의 외국인 친구는 이란에 사는 13살 소녀가 있어요.
티아라를 좋아해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친한 척을 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한테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너네는 쌀 먹냐 밥 먹냐 뭐 이런 거 물어봐. 쌀 먹냐 빵 먹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거 말고는 우리는 사상과 세계관과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해외 뭐 회사에 인턴십 갔다 온 분들 생각해보세요. 해외 인턴십 갔다 온 분들 죽어라 일만 하고 왔잖아요. 죽어라 일하고 밤에 죽어라 술 마시고 왔잖아요. 그리고 엄마 보고 싶고 이러고 왔잖아요. 글로벌 의식을 묻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혹 어떤 굉장히 용감한 회사들은 이런 것도 물어봐요. 미래 성장 동력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출력하라. 니네도 모르는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겨우 4년 배웠다고. 4년. 대학원을 가도 6년 배웠다고. 우리 같은 노란 병아리들한테 우리 회사가 뭐 어디 상장시킬 수 있는 비법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은행 자소서들은 또 이런 걸 물어봐요. 앞에 또 비슷해요. 뭐 어린 시절 경험, 성취감, 또 그놈의 리더십. 세상 모든 사람이 리더여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리더십, 뭐 자신의 리더십을 표현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보다 마지막에 한 7번쯤 가면 뭘 물어보냐면, 당행의, 그러니까 자기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나 뭐 느낀 점을 그놈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기술하시오. 왜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아직 이 은행에 들어오지도 않은 우리에게 물어보냐는 거죠. 그거 진짜 미안하지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부산은행에 지원한다고 해서 부산은행과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절박한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죠? 현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CJ에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서 맨날 회사 지원 동기 물어보잖아요. 지원 동기가 순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니네는 가족 연봉이 좋으니까 지원을 하지. 지원 동기물은 진짜 이렇게 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CJ가 제일 연봉이 높잖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직원들 자기소개서들은 눈에 전부 다 뻔히 보이는 역할놀이를 해요. 누군가 나에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고 물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시쳇말로 쫄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전부 다 일단 나이를 얘기해요. 저는 38살. 아이고 나이를 얘기했네. 38살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 유무를 얘기하죠. 저 결혼 뭐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취미는 독서고요. 취미가 독서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 읽고 있으면 즐거워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자격증이에요. 뭐 운전면허증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있는 그 자격증 있잖아요. 뭐 전산정보관리, 뭐 한글 프로세서, 뭐 워드, 뭐 이런 거 자격증 있고요. 그러고 나면 내 속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지레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나의 정보라는 건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는 공식 기록들일 거야 라고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생각해 보라고요. 나의 공식 기록들은 이미 서류화돼서 냈다고요. 내가 어디서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지, 뭐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몇 명인지, 뭐 내가 단과대 회장을 했는지, 뭘 했는지, 축제에서 얼마를 버는지, 이거는 다 내 스펙에 있어요. 토익 점수와 나의 자격증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에세이를 쓰라는 말인데요. 스펙에 욕이 없지만 너의 장점을 지금부터 얘기해봐. 잠깐 귀 기울여 들어줄게. 이 뜻이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소개서를 자기 한 줄짜리 스펙들을 풀어쓰죠. 앞에 난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럼 보통 풀어서서 이렇게 하죠. 가난한 형편에 저는 글로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3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뉴질랜드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추운 방에서 어쩌고저쩌고 전기난로 없이. 하지만 저는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요. 밖에서 친구들과 술 마신 어울린 시간보다 도서관 벽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성실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틀에 박힌 자기소개서들, 이 해픈 엔딩들은 이제 변별력을 잃을 겁니다. 다 똑같이 써요. 다 똑같이 써요. 저에게 자기소개서를 가주세요 하고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부유하지 않은 가정의 형편에서 아버지는 주로 회사원이거나 부산 사람들은 아버지가 주로 조선소를 다니거나 중공업을 다니세요. 아니면 무역회사를 다니세요. 그리고 전업주부이신 어머니는 가끔 파트타임을 하셔서 저에게 학원을 더 끊어주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뭐 남다른 교육열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별 무리 없이 무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면서부터 이런 갈등이 되죠. 갈등 해결 능력을 뭐 이런 얘기들을 쓸 수밖에 없죠. 요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저는 자기소개서를 봐달라고 받으면 일단 그걸 들고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 하냐면요. 어떻게 말을 해야 그럴듯할까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 점심시간에도 그랬는데 밖에서 김밥을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거미가 이렇게 날아왔어요. 이렇게 붕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막 말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버리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 제가 수줍게 보이겠답시고 회사 면접에 가서 저는 내성적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씨알이 먹힐 리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자기소개서는 거의 다 야망에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회사의 입사 후 계획 맨 마지막에 적잖아요. 거기다 전부 뭐라고 적냐면요. 입사 후 5년 내에 회사 생산성을 0.5% 올리겠습니다. 무슨 수로? 지금도 못 올리고 있는 생산성을 무슨 수로? 그리고 10년 내에 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야망에 가득 찬 자기소개서, 리더십이 뛰어난 자기소개서, 누구보다도 잘나고 멋진 교회 오빠 같은 자기소개서, 그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에세이는, 진짜 자기소개서는 나 자신에 대한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무슨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면접 보러 가가지고 처음에 막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되게 도발적으로 보인답시고 들어가자마자 춤추고 막 힙합하고 이런 개성이 아니고, 그건 이상한 거고요. 이런 개성이 아니고 자기만의 개성을, 자기 세상에 신이 딱 하나 만들어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찾으라는 말이죠. 이 찾는 과정을 저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고도로 심리학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씩 할 때마다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밖으로 입으로 말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시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자기 생각이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굉장히 쓸데없고 보수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나는 양말을 어떤 방식으로 접어놓는가? 서랍 속에. 오늘 아침에 나를 깨워주신 엄마는 눈썹이 어떻게 생겼었나? 어젯밤 자기 전에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먹은 건 뭔가? 그리고 그걸 왜 먹었나? 무슨 맛이었나? 내가 첫 키스한 남자는 솔직히 말해 입냄새가 났었나? 나는 그때 그 입냄새를 감춰주기 위해서 어떤 리액션을 했나? 내가 만약에 전래동화에 나오는 신청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와갖고 청아 어떡하냐, 내가 300석을 사채를 썼는데 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면 나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만약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라면, 그냥 목욕하러 왔는데, 그냥 우리 저쪽 안양 온천 이쯤에 온천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선녀들이 온천하러 가고 목욕하고 나왔는데 옷이 없어. 어떤 남자가 옷을 들고 이러면서 옷을 주지 않으면 결혼해버리 뭐 이러고 있어요. 나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할까?
물론 그럴 땐 경찰을 불러야 돼요. 또 하나의 쓸데없는 질문. 지금 내 머리 스타일은 누가 정해준 건가? 물론 미용실 아줌마예요. 자, 제가 이때까지 물은 질문들에 하나하나 자기 자신이 떠오르십니까? 그 순간순간들이 떠오르죠.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처음 딱 받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뭘 고민하냐면요. 나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러다 갑자기 막 반성을 해요. 반성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개성은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은 고도의 심리학적 질문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면 핵심에 있는 자기 개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팬티를 무슨 방식으로 접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군대 방식으로 접습니다. 저희 막내 삼촌이 팬티 접는 법을 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사람인데 이것이 가장 국방에서 추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렇게 가르쳐줬고 저는 30여 년 동안 팬티를 그렇게 접고 있어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씌워서. 그러니까 저의 개성은, 인생 전반의 개성은 저희 막내 삼촌에게서 많이 오는 거죠. 제 소개를 할 때가 되면 흔히 저는 막내 삼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자, 이 객관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 제가 던졌던 이 쓸모없는 질문들 속에서 객관적 나 자신이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 어떤지. 단 여기서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나의 주제 파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제 파악이란 말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나쁜 말이거든요. 뭘 주제를 파악해? 우리 모두의 주제는 대단히 훌륭해요. 현실적인 조건을 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개성적인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개성적인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할지를 상상해보세요. 물론 그 회사의 성장을 갑자기 뭐 이렇게 하고 뭐 쓰러져가는 회사를 이렇게 뭐 주워올리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지만 나의 개성은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받았을 때 쫄지 말고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데? 이렇게 물으세요. 일단 현재 만연한 자기소개서 중에서 잘 쓰는 방법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사보를 찾아보십시오. 회사는 다 사보가 있어요. 괜찮은 회사는. 근데 그 사보를 그렇게 자기들이 잘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조금 열심히 찾아야 되거든요. 사보에도 만약에 그 사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남매처럼 다정한 부장님과 우리 대리님 뭐 이러면서 멘토와 멘토링 관계 이런 것들 자기 회사 분위기 좋다고 계속 말하는 그런 사보 내용들 있죠. 그런 회사는 100%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멘토는 무슨 멘토냐? 서로 되게 불신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죠. 하지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이분들이 좋아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이 점을 공략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해픈 자기소개서들의 효용이 다 끝나버리고 나면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쓸데없는 질문들을 해서 상상력의 범위를 넓히세요. 한 사람의 넓이는 상상하는 넓이입니다. 스펙 따위가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어요. 자, 내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어떤 엉뚱한 질문이라도 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잊어버리기 전에.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수첩에 기록하고 달력에 적어두고 책장 사이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남들이 어떤 기록을 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소설을 읽고 인문학을 읽고 TV를 보면서 저게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영화를 보고 친구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읽으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또한 내가 어떤 경우에 설득당했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과정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토리 속에 자기를 넣어봐야겠죠.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간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엉뚱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스토리입니다. 하루 만에 자기소개서를 잘 쓰게 될 수 있진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라는 영역이 무슨 문학 창작처럼 굉장히 신비한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